그런 가운데 스마트폰용 올레드에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파주 공장에서 애플에 납품할 올레드 라인의 가동을 시작하는데 정작 가동을 해보니 수율은커녕 멀쩡한 제품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라인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만들어진 제품이 말 그대로 엉망이라 애플에 납품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애플에 제공할 아이폰용 샘플 제작도 늦춰지게 되고 양산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급기야 신규 라인에서의 양산이 중단되기에 이릅니다. 후속 라인을 가동해 양산을 앞당기고자 했습니다만 일정은 점점 지연되고 사실상 애플로의 예정된 물량의 공급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가 곧 애플에 패널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극히 일부 물량밖에 납품하지 못했고 2019년은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점에 가까운 플레이가 또 한 번 펼쳐지게 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납품이 최소 1년 지연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재고 자산의 상각까지 처리하게 되면서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제품은 판 게 거의 없는데 유형자산 상각비도 대거 인식해야 하고 연구개발비도 대거 인식해야 하니 적자의 폭은 꽤나 크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동안 스마트폰용 올레드에서 누적된 적자가 순식간에 3조 원 수준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제 기댈 곳은 TV용 올레드였습니다. 2019년 중반엔 그동안 대규모 투자를 벌였던 광저우 공장에서 TV용 올레드의 생산이 확대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규 올레드 라인의 가동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확대 가동되고 수율도 점진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올레드 TV 확대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미 지속적인 LCD 패널의 가격 하락과 함께 중소형 올레드의 실패로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를 거듭하며 재무 상태도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7천억 원 수준의 해외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그동안 LG 디스플레이를 책임지던 한상범 부회장 체제가 끝나고 정호영 사장을 새로운 CEO로 선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는 많이 늦었습니다. BOE를 비롯한 해외 경쟁사들은 새로이 가동을 시작한 공장을 통해 패널을 쏟아내며 LCD 시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스마트폰용 올레드도 제품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적자를 거듭한 끝에 결국 구조조정을 단행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구조조정도 쉬운 결정인 것만은 아닐 겁니다. 직원을 대규모로 내보내게 되면 3년치 연봉을 일시에 지급하는 등 대규모 일회성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들 비용만 3분기와 4분기, 분기별 4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이제는 올레드로 사업 구조를 재편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2019년 3분기 드디어 광저우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공장 가동과 함께 감가상각비도 대거 인식하게 되므로 적자폭은 더욱 커집니다. 구조 조정과 함께 LCD 라인의 가동률도 하락합니다. 여전히 LG 디스플레이 내 가장 큰 매출 규모를 차지하는 영역은 LCD입니다. 가동률이 떨어지니 LG 디스플레이의 외형은 더욱 축소됩니다. 광저우 라인의 감가상각비까지 분기별 적자폭은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됩니다. LCD의 축소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저우 라인의 가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광저우 라인에서의 TV용 올레드 가동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유인즉 수율이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스마트폰용 올레드처럼 라인을 아예 중단시킬 만큼은 아니었지만 생산량이 시장의 기대 수준만큼 늘어나지 못했고 수율이 너무나 낮다 보니 TV용 올레드의 단가가 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광저우 라인에서는 올레드 생산의 단가를 더욱 축소할 수 있는 신공정을 도입하기로 했었는데 이 공정을 적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올레드 패널의 단가가 내려가지 않고 규모만 커지면 LG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올레드의 강점이 사라집니다. TV 업체들은 여전히 LCD를 선호하고 있고 미니 LED가 확대되며 일부 TV 업체들을 중심으로 굳이 값비싼 올레드는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까지 형성됩니다. 따라서 올레드의 규모만 확대하는 것은 팔리지 않는 제품만 찍어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율 확보가 시급했습니다. 이제 LCD 업황은 전적으로 중국이 결정하고 올레드는 수율이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경쟁자가 올레드 시장으로 뛰어듭니다. 기존의 LCD 라인을 축소하고 올레드 투자를 본격화한 겁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2021년에 파일럿 라인을 통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본격적인 물량 확대는 2023년에 이루어질 것이므로 여전히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만 삼성 디스플레이와 올레드 싸움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향후에 10.5세대 생산 라인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2019년에도 LCD의 가격은 꾸준히 내려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국내 TV용 올레드 라인의 가동률은 최상단까지 올라왔고요. 이제는 광저우 공장의 수율 확대를 통해 캐파를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공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동이 또 미뤄졌습니다. 계획보다 1년이나 지연되어 2020년 7월에 시작된 광저우 공장의 본격적인 양산은 TV용 올레드로의 전환이 본격 확대됨을 의미합니다.
TV용 OLED 생산 캐파가 2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향후 물량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에 맞추어 LG 디스플레이 저점론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많은 투자자들이 신규 진입하거나 물타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LG 디스플레이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 가동으로 OLED의 외형은 확대되지만 감가상각비도 함께 인식해야 되므로 반드시 수익성의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지난 수분기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또한 여전히 LCD와 힘겨운 싸움을 펼쳐야 합니다. 광저우 8세대 팹은 TV용 OLED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TV 세트 업체의 OLED 제품 확대만이 OLED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TV 시장 중에서도 프리미엄 TV 시장의 확대가 절실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스마트폰용 OLED는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2020년 아이폰용 패널 공급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자 구간에 머물게 됩니다. 이는 최소한 모바일 패널 비수기인 2021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최근에 화웨이 제재 이슈는 LG 디스플레이에게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만 애플 외의 고객사를 더욱 확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처럼 TV용 그리고 스마트폰용 OLED에서는 수익성 확보가 당분간 쉽지 않음에 따라 LG 디스플레이의 흑자 전환은 OLED 외에도 LCD 업황이 받쳐주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OLED로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중국의 경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처럼 4년이란 시간 동안 급격한 경쟁으로 LCD 가격의 급락을 겪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OLED로의 빠른 전환에 늦게 되었으며 OLED를 전환해도 여전히 LCD와 경쟁하며 매출처를 확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용 OLED 진입에 늦은 데에 이어서 라인 구축 이후 제품 생산에 실패하면서 비용만 나가고 매출은 이루어지지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분기 동안 수천억 원 수준의 적자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안타까운 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LG 디스플레이의 감가상각비는 2017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상승 사이클에 들어서기 시작했지만 정작 이익은 고꾸라져 엎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OLED 전환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감가상각비 상승 사이클의 손실을 최소화하며 지금보다는 나은 환경을 유지했을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품은 팔리지 않고 들어오는 현금은 없으니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부채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부채 규모가 급격히 증가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LG 디스플레이의 OLED 제품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향후 사업에서 잘 되어도 당분간은 메꾸어야 하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점차 OLED 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OLED 매출 비중이 20%를 넘게 되었고 올해 하반기에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파주 OLED 라인의 본격적인 가동이 시작되면 OLED의 비중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파주 라인의 가동까지는 여전히 오랜 시간이 남았습니다. 스마트폰용 OLED를 담당한 P9 라인은 이제 구축 시작 단계에 불과하고 10.5세대 라인인 P10 라인의 경우 거듭된 지연 끝에 2023년 가동으로 목표 일정이 잡혔습니다만 이 또한 추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파주 라인의 완공이 끝나도 삼각비를 또 대거 인식해야 합니다. 이익이 극대화된 구간에서는 삼각비의 영향이 미미하겠지만 지금처럼 적자 구간이거나 이익을 충분히 창출하지 못하는 구간이라면 같은 금액의 삼각비라도 이익을 완전히 훼손시키게 됩니다. 지금까지 LG 디스플레이의 근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상이 LG 디스플레이에 국한되는 영상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LG화학 등 2차전지 업체들이 자꾸만 떠올랐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보여주는 LG 디스플레이의 과거는 LG 디스플레이 밖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많은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글에 보다 상세한 설명을 담아두었으니 꼭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부자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블로그 이웃 추가도 해주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오늘도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였습니다.